안녕하세요. 주머니 속 관심 하나만 가져오세요. 마음 가득 쌓인 취향과 수다를 터는 여기는 사담 스타스입니다. 자, 오늘의 사담 주제는 주말 추천 콘텐츠입니다. 네, 뭐 억지로 만든 주제라고 봐야죠. 그냥 떠들려고. 네. 뭐 추천 지금 하라님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하라 저요? 먼저 말할래? 컨텐츠 부자셔 아주 진짜로. 나 하라의 추천을 좀 신뢰하고 있어서 너무 웃겨. 그러니까 드라마를 영화 추천하듯이 그냥 추천을 해. 그러니까 드라마는 보려면 8시간이 걸리잖아. 아, 그렇지. 짧아도 8시간이잖아. 근데 있고. 영화 추천하듯이 그냥 이거 봤어? 재밌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거의 AI 같은.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내가 거의 일상생활 안 하는 사람이네. 일상생활과 병행하고 있어. 아 그렇죠. 일상생활 문제 없으시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그럼, 없습니다. 그럼 됐지. 누구한테 피해 안 주면 된 거지. 사실 있을 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반성해. 사실 있을 수도 이런. 이번에 내가 가져온 컨텐츠는 총 2개인데 두 개야, 둘이 또? 연관이 있어. 오케이. 일단 하나는 하극상 야구 소년이라는 하극상 그럼. 야구 소년 뭐야? 몰라? 둘이 다 이거 모른다고? 하극상 뭔데? 야구 소년. 이거 몰라? 뭔데? 뭐야, 이게? 심지어 모르는 거 갖고 왔어. 뭐야 이게? 이게 2024년 일본 드라마고 되게 옛날 드라마구나. 23년 2024. 23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되게 옛날 드라마처럼 생겼네. 생긴 게. 그 일본 그 전형적인 그 드라마고 그 스즈키 료에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 외에도 쿠로키 하루나 뭐 다른 진짜 일본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한 분 계셔. 맨날 나오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거든. 이것부터 많이 본 티가 난다. 아 진짜 맨날 나오는 할아버지. 내가 본 모든 일들에 나오는 할아버지 한 분 있어. 내가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그런 역할로 항상 나오신 분인데 하여튼 뭐 그런 드라마인데 내가 이걸 일단 왜 보게 됐냐면 왓챠 4월 챌린지를 내가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러면 작품 리스트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그 작품을 뭐 6개 이상인가 봐서 그 왓챠 거기에 다 평가를 채워지면, 해서 채워서 보내는 건데 그 리스트에 있는 작품이었어. 근데 보통 그 왓챠 챌린지를 하면 영화가 리스트에 있거든. 맞아.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드라마인 거야. 특이하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왓챠로 드라마? 수입했나 보다. 아마 그것도 맞을 거야. 왓챠에 있어. 그리고 그때 약간 그 마케터들이었나 누구 한 명씩 추천하는 그런 누군가가 걸로 좋아하는 모아져 있는 약간 그런 MD 거였어. 추천 같은 그런 큐레이.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근데 얘만 유일하게 드라마였어 내 기억에. 그래서 얘는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이렇게 영화들 사이에 껴서 혼자. 있으면 혼자서. 그래서 안 그래도 나는 이제 영화를 막 6번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거야. 그치. 그래서 다른 거 막 영화들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서 그럼 얘를 한번 봐봐야겠다 생각을 했지. 안 그래도 난 야구도 워낙 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야구가 없는 날에 허전해가지고 틀기 시작했어. 이제 야구가 없는 날에 허전한 거야. 야 맨날 보다가 안 보니까. 맞지. 월요일마다 항상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틀었어. 야구 드라마를 틀은 거야. 또 야구네 결국. 얼마나 재밌니? 너무 재밌어. 틀었는데 근데 틀기 전에 그 왓챠 평점을 봤는데 4.5인 거야. 어머. 이거 진짜 무슨 드라마야? 보기엔 전혀 안 그래 보이네요. 아니 그리고 포스터에 막 스즈키 료헤이 막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딥하지 않을 것 같잖아. 되게 재밌나 보네. 그래서 틀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아 그래? 일단 주제는 2018년에 야구 부원이 원래 5명밖에 없던 학교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고시엔이라는 그 일본의 고교 야구 대회가 유명하잖아. 그 고시엔에 진출한 하쿠산 고교의 사건을 실제 모티브로 해서 찍은 드라마야. 그래서 2018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스즈키 료헤이가 감독으로 나와. 이제 과거에 야구 선수였다가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하고 되게 뻔하네. 아니 근데 되게 뻔해. 그 스포츠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교사가 되려는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교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인가 뭔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야구부 감독을 맡게 돼. 그러면 그 야구부는 또 몇 명 없어. 이제 잘 안 굴러가. 막 거기 시골의 어디 학교여서. 근데 되게 열정적인 애들만 몇 명 있는 거지. 그래서 키우는 거야, 걔네를. 육성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쿠로키 하루는 가정교사야. 가정교사인데 이제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부감독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냥 굴러가는 야구부의 얘기야. 별거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이 되고 또 실화 배경이니까 알잖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끊을 수가 없어. 진짜? 그 정도야? 그리고 막 너무 그냥 궁금하다. 일본의 전형적인 그런 드라마야. 감정선도 막 다 예측이 되고 막 하자 막 하면 이제 막 그런 거고 막 그런 청춘물. 막 땀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 그리고 더 독특한 거는 여기 그 학생 야구 선수로 나오는 부원 배우들도 되게 약간 캐스팅을 잘 했고 다 신인인데 그리고 실제로 야구를 학창 시절에 했던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디션 영상을 봤는데 오디션이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야구 실력을 봐. 그 선수 뽑듯이. 대박이다. 되게 사실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그러게. 그래서 되게 그냥 뭐지 싶은데 계속 보게 되고 다 보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고 막 깊은 생각을 하게 돼. 막 그리고 막 얘네가 너무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감정이 감정이 있구나. 세겠네. 그리고 이게 약간 보통 왜 야구를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타자가 약간 주역으로 생각하잖아. 그치. 야구랑 스포츠는 타자가 주인공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투수를 중심으로 두는구나. 흘러가는 그런 드라마야. 그래서 투수 좋아하는 야구 팬들한테 더 좋을 수 있겠네. 추천할 만한 드라마인 것 같고 뭐 별로 소개할 것도 없어. 이게 다야. 근데 재밌다. 너무 재밌는구나. 그리고 평점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진짜. 와, 4.5점 쉽지 않은데. 그니까. 아니 너무 놀랍다. 나도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 그 영화들 사이에 껴있었는지 알 것 같아. 혼자. 진짜로. 추천할 만 했나 보네. 대박이다. 음, 나도 그거 리스트 보고 얘 혼자만 드라마네 했던 그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추천한다. 근데 뭐 그 시작하기 그렇게 무거운 드라마도 아니고 엄청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봐보면 재밌을 것 같고. 재밌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 보니 이게 뭐 시즌 하나잖아. 허전한 거야. 이게 충족이 안 된다. 큰일 났다. 마음이 공허하다. 또 공허해. 공허해. 그래서 바로 다음 공급이 있어야 돼서 다이아몬드 에이스라는 드라마 다이아몬드 애니메이션을 틀었어. 이거는 일본 야구 애니메이션이야. 그래서 2013년에 1기가 나온 그 드라마인데 이거는 진짜 더 야구 그냥 애니메이션 그냥 야구만 해. 진짜 야구만 보여줘. 진짜 야구만 해. 정말 오로지. 야구가 보고 싶었구나. 진짜 4기까지 나와 있네. 4기가 지금 원래 3기까지 나와 있고 지금 4기가 확정이 된 상태야. 아직 나오진 않았어.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 진짜 야구만 해. 이렇게 야구에 진심인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보통 진짜로? 애니메이션이면 뭐 다른 스토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진짜 야구만. 온리 야구구나. 너무 궁금하다. 하이큐보다 더 일상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충족시키려고 틀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것도 그냥 이것도 그거야. 그냥 주인공이 추수야. 근데 약간 시골의 어느 학교에서 혼자만 잘하는 그런 야구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던 애인데 그 약간 스카우트가 돼서 유명한 야구부가 유명한 고등학교에 스카우트가 돼서 글로 가는구나. 이제 그 고시엔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야. 그게 다야. 굉장하네. 굉장해. 그냥 그게 다인데 또 재밌어. 또 재밌고. 아니 일본이 야구 콘텐츠 강국이네. 원래 그러니까 한국엔 아무리 쳐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그치, 흘러간 그치. 거야. 그리고 이건 또 여기도 주인공이 투수니까 투수 위주긴 한데 이 애니메이션은 포수에 대한 사랑을 자극하는 애니메이션이야. 진짜? 포수가 흔치 잘생겼어. 않은데. 잘생겼다고? 잘해. 잘하고 잘생겼어. 오케이. 미유키 카즈야라는 캐릭터인데 미유키 카즈야가 근데 인기가 진짜 많긴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다 보고. 진짜? 메인 포스터도 있네. 거의 주연이야. 주연이고 한 3순위 정도 되는 주연인 것 같고 되게 잘하고 난 이렇게까지 포수가 멋진 어떤 포지션인지 몰라. 내가 야구를 보면서도 몰랐는데 진짜 알게 됐어. 자세히 보여줘. 그 매력을 이게 매력이구나 싶은. 포수의 매력을 알려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내가 이거를 사실 옛날에 1기를 잠깐 틀었다가 그림체가 그렇게 뭘 아름답진 않아. 그럴 수 있지. 야구 진짜 오로지 야구가 중요해. 그치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야구만 온리 야구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보다가 몇 개 보다가 이제 껐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3기까지 나와 있는데 뭐 60회까지인가 있어. 하나에 30분씩 해가지고. 그 아주 나한테 딱 좋은. 길이 딱 괜찮네.
그런 애니메이션이라. 또 애니가 짧아가지고. 맞아 그렇기도 하지. 맞아. 밥 먹을 때 보기 좋아. 맞아 그렇게 보기 좋지. 나 야구 애니메이션 하면은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아기 때일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항상 약간 의문인 그런 거긴 해. 그러니까 제목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 기억 속에 장면만 남아있는 그런 야구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였고 뭐 나도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야구를 그냥 같이 보면서 자라온 사람이어서 아마 틀어져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 케이블이 나오는 TV가 아니었거든. 그랬으니까 약간 공중파에서 저녁에 틀어주는 어떤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야구 경기를 마치고 주인공이 약간 야구 끝나고 되게 터덜터덜 빗속으로 걸어가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장면만 감상적이네. 그 장면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진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느낌만 있고 그 애니가 뭔지 절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 그래. 다이아몬드 에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엄청 옛날 걸 거야. 그리고 공중파에서 했었던 그럼 더빙이 돼 거니까 있었겠네.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 뭐 그런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 야구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일본은 네. 확률이 높긴 하지. 근데 야구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고 빗속으로 들어. 궁금하다. 몰라. 그니까 그러게. 나 제목을 근데 죽어도 모르겠어. 뭔가 들어도 유명한 게 몇 개 있긴 하거든. 그때 했던. 아버님도 모르신데? 아빠도 모른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냥 내 기억 속에 그 장면만 남아 있는 근데 몇 개 거야. 없잖아. 야구 애니메이션이 몇 개 맞아, 없잖아. 그렇게 맞아. 많지 그니까 않아서.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유명한 그 몇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장면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나 진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 나 어릴 때부터 야구를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다 봐보고 도장 빗속으로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내가 찾아줄게. 이게 뭐야? 진짜 할 것 같아서. 어차피 볼 거야. 그치? 근데 그래. 진짜 몇 개 없어. 뭐 맞아. 메이저? 맞아. 그게 진짜 유명한 그지? 거야. 이건 아니고. 크게 휘두르며 이건가? 모르겠어. 나. 2007년 일 거라. 수도 있겠다. 2007년 거래. 아 진짜 그럼 그 대충 맞을 시기상 거 맞아. 아니야. 시기상 그쯤이긴 해. 빗속을 걸어 들어간지만 알아내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약간 비 맞으면서 그 장면이거든. 아 몰라. 근데 그 캐릭터가 사람이었지? 사람이었어. 아, 사람이 롤링스타즈라고 아. 국내 애니메이션 중에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어서 이거 궁금하네 이거. 여튼 그런 게 있다. 누구든 힌트가 있다면 약간 집단지성처럼. 그리고 공중파면 진짜 몇 개 없을 텐데. 맞아. 그때 그러니까. 틀어주는 게 얼마 없을 거야. 그때 진짜로 야구를 정말 많이 봐서 막 그때 야구 예능 이런 것도 막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야구 예능 이런 거 있어. 천하무적 맞아, 야구단인가 맞아, 뭐 맞아. 이런 거 있었거든. 그런 것도 보고 딱 그 시기 때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네. 어쨌든 재밌었다. 둘 그니까. 다 추천. 아니 나는 그게 너무 끌리는데 그 하극상? 다이아몬드보다도 하극상이 너무 하극상. 궁금해. 아니 근데 진짜 나도 별거 없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막 스토리도 뭐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 근데 다 보고 나면 진짜 기분이 묘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각본이 뭐야 호소다마모루랑 같이 작업을 계속 했었대.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랑 맞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랑 늑대아이 각본가. 헐. 그래서 그 분위기가 감성인가 잘 보다. 살렸나 보다.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아 그 그렇구나. 전형적인 TBS 드라마란 말이지. 그 일본 그 공중파 같은. 그 언내추럴 뭐 이런 거 찍은. 아니 그 감독도 언내추럴 감독이네.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뭔 느낌인지 얼추. 그러게. 아 맞아. 그전 그거 봤구나. 핫스팟. 우주인 출몰주의. 아 뭐? 맞아 그거 재밌다 그러던데. 나도 그거 제목만 들었어. 이러면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 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니야 그거 좀 화제 됐었어. 나도 알아. 아니 근데 이치카와 미카코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거 근데 진짜 재밌어. 아 재밌어. 진짜 좋아. 아 그래? 뭔 내용인데? 근데 그 외계인 출몰주의. 아니 제목 잘 지었어. 외계인 출몰주의.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좋아. 외계인을 만나는 내용인 거지 결국. 그건 말해줄 수 없지. 좀 스포구나. 오케이. 근데 1화에 직접 나와. 확인하시라. 아, 아 그래? 뭐 숨기는 드라마는 아니야. 근데 이것도 진짜 유명하잖아.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 나도 근데 이거- 엄청 추천 많이 아니, 받았어. 이거. 나도 근데 뭔가 약간 그 장벽이 있어서 틀까 말까 하다가 제목이 그런데. 근데 되게 웃기다 그러던데.
아니 웃겨. 웃긴데 진짜? 진짜 좋아. 아, 근데 진짜? 얘는 완성도가 남달라. 그러니까 어. 하극상은 그 분위기를 약간 밀어붙이고 이런 톤으로. 거라면 이거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도 되게 톡톡 튀는 새로운 시도면서도 너무 그냥 좋고 뭔가 모난 부분이 없고 거슬리는 부분도 없는데 그거 흔치 않은데. 근데 되게 독특한 코미디? 코미디로서 새로운 뭔가 시도인 것 같고 일본틱한 진짜? 코미디이긴 한데 또 새로워. 너무 영업을 잘해.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 그러니까 궁금하다. 하라가 얘기하는 게 많이 봐서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설명을 맞아. 들으면은 약간 보고 보고 싶게 만든. 싶어지는.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추천. 그 중에서도 추천? 하극상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어. 이제 후루룩 그러니까 뭔가 긴장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막 힘주고 안 봐도. 어차피 예상이 돼 결과가. 근데 얘는 어디로 튈지 몰라 이 드라마가. 근데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되게 소박하고 아, 진짜? 소소하고 귀여워. 진짜? 근데 하여튼 좋아. 여기도 그 아저씨 나와. 그 아저씨. 이거 나오고 그 아저씨. 잠깐만 내가 이름을 알아내야겠어. 진짜 다 나오시는구나. 코이나타 후미오 이 할아버지 맨날 나와. 다 나와. 근데 익숙하긴 하다 얼굴. 어. 진짜 익숙해 근데. 진짜 여기저기 다 나온다니까. 진짜 많이 나오죠. 심지어 영화도 많이 나오셔 이분. 영어 많이 나와. 영어 많이 나와. 다 나와. 이분도 체력이 엄청나신가 보다. 맞아. 또 너 또 뭐 봤는데? 나 그러니까 좀 일본 드라마 많이 봤네. 그러니까 한번 흐름을 타면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랬나 물어봐서. 보다. 잠깐 뭐 봤지? 브러쉬업 라일렛. 브러쉬업 나 라일렛. 그걸 못 봤어. 그거 되게 좋다 그러던데. 근데 핫스팟 전에 그거를 추천 받았는데 그게 조금 뭔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못 봤는데 진짜 추천. 핫스팟은 진짜 너무 많아. 진짜 좋아. 되게 현대적인 그러니까 일본 현대 드라마의 뭔가 정점 같은 느낌인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되게 좋은 것 중 하나였어. 저장. 나도 진짜. 솔직히 한 2시간만 같이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볼 게 한 30개 쌓여. 시간이 부족해. 진짜 웃겨. 좋네요. 네, 이 정도. 그 정도. 이미 지금 하나 추천 컨텐츠 맞는데 이미 주말이 부족하겠는데. 주말 끝났어. 주말 엔딩인데요. 아니, 그래서 원래 중세를 찍자를 추천을 받았었어. 그것도 진짜 유명하잖아. 근데 내가 핫스팟을 보고 이걸 보니까 이게 너무 거슬리는 포인트도 많고 옛날 드라마라서 그치 좀 시간이 좀 지났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끝까지 못 봤어요. 중세를 찍자를. 그것도 재밌다 그러긴 하는데.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이게 되게 그거잖아. 왜 출판사에 그치.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에 되게 영감을 주는 그런 드라마로 조금 유명한데 근데 핫스팟이 너무 훨씬 낫구나. 잘 만들었구나. 조금 완벽. 오씨 그래? 대박. 이렇게 끝까지 극찬을 받을 줄 몰랐네. 그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져.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구나. 진짜 기분이 좋아져. 너무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았어. 방대했어. 나 처음에 2개를 시작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이거 한 달치야. 맞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는데 드라마 시리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약간 시리즈를 보기로 마음 먹는 게 힘들거든. 그치. 나는 엄두가 안 한 나는 번에 거지. 다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끊을 수가 없어 막. 어떻게든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 먹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영업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봐야 나는 돼. 1년 동안 봐야 돼. 그치 기간이 길게 오래 걸리니까. 맞아. 핫스팟하고 근데 하극상 야구소년 둘 다 짧아.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한 시리즈 한 시즌이고. 한 시즌이라서 다이아몬드 에이스는 나는 아직도 3기까지 못 가긴 했어. 그치 확실히 좀 더 길긴 하지. 지금 1기 끝났어. 나는 얘는 뭐 갖고 왔어? 가지고 온 건 사실 없는데 그냥 최근에 본 걸 좀 얘기를 해볼까 봐. 최근에 본 게 일단 블랙미러를 봤어. 요번 시즌. 이번 시즌. 아직 못 봤어. 어때? 사실 끝까지는 안 봤고 처음 걸 보고 1화를 보고 약간 넋이 나가서 지금 뭐 항상 그렇지 사실. 넋이 나 블랙미러는. 약간 넋불황자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거 너무 힘들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약간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블랙미러를 봤다기보단 블랙미러 시즌 7의 1화를 봤어. 밀도가 근데. 그치. 근데 한 진짜 편 한 편이 장난 아니야. 근데 내가 본 블랙미러 중에서도 좀 역대급이야. 좀 센 거 같아. 아 그래? 궁금한데 그럼 또.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이게 좀 수위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 마음 많이 다치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편들도 많긴 했는데 그동안 많은데 뭔가 조금 너무 좀 그래. 가라앉아? 좀 많이. 어. 좀 그래.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만 설명을 해보자면, 신혼만 그러니까 부부의 얘긴데, 이미 뭐 그치. 부부의 얘기고. 블랙미러인데 부부다. 그치. 안돼.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고, 막 사이가 또 좋아. 사이가 좋아. 그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부야. 아하. 그 남편은 이제 막 공사장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여자분은 이제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둘이서 사는 부부.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부고, 너무 예쁘게 잘 사는 부부인데 아내가 쓰러졌어. 아내가 쓰러져서 이미 힘들다. 전날까지 막 이게 얘네들이 결혼기념일 날 하는 뭐 이벤트, 얘네만의 소소한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어디 되게 안 좋은 펍, 뭐 바 이런 데서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만났나 뭐 결혼식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결혼 사연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곳에 매번 결혼기념일마다 가서, 거기 되게 구린 바거든. 그래서 되게 맛없는 햄버거 막 이런 거 팔고, 되게 싸구려 같은 노래 막 이런 거 가수들 그냥 뭐 되게 그런 데 있잖아. 그런데 가서 이거 햄버거 되게 맛없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노는, 항상 그런 결혼기념일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부부인데, 아내가 쓰러졌어. 뇌에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종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쓰러졌는데 전날까지 멀쩡하고 말도 너무 잘했던 아내인데 갑자기 치료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의식을 찾지 못할 거래. 그래서 막 식물인간이구나 사실상. 그렇지. 그냥 의식을 찾지 못할 것이다. 깨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남편이 너무너무 슬퍼하지. 근데 그 담당 의사가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근데 마침 며칠 전에 새로운 기술이 뭔가 있어서 이걸 하면은 나는 추천하진 않는데 일단 볼 수는 있다. 한번 얘기는 해주겠다. 그래서 얘기를 듣는 거지. 그게 약간 뭐냐면 그 아내의 뇌, 거기 종양이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뇌 자체를 하나를 더 복제를 해서 원래 있던 몸에서 종양이 있는 부분을 떼어내고 거기에 이제 기술 장치 같은 걸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백업이 된 복제한 그 뇌 있잖아. 그거는 이제 얘네들 회사의 시스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지. 아내 그 뇌에 심어놓은 기계로. 그래서 이 아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 기가 있는 채로. 그러니까 근데 그 데이터는 이제 시스템에서 전송을 해주는 그런 거지. 이미 비극이 보인다. 그치? 그러니까 클라우드화 되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본체는 여기 있고 사실 정신도 다 저기 있는 건데 전송이 그냥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어. 이게 신제품이기도 하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 없고 자기 홍보되는 걸 원한다. 이 기업에서는. 그래서 수술비 공짜로 해주겠다. 대신에 이게 사실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하거든 여기서는. 그치. 그걸 스트리밍을 그러네. 하는 거니까. 맞네.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 구독제로 해. 그러니까 달마다 $300를 내면 이거를 할 수 있다. 대신 지금 너무 초기 단계여가지고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데가 영역에서만. 한정적인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남편이 무리를 해서 왜냐면 300불이니까 300불이니까 그냥 조금 더 야근을 하면은 이거 충당할 수 있겠다 하고 그거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아내가 살아나. 너무 멀쩡하게 살아났어. 눈을 뜨고. 근데 이제 점점 이 기업 면에서도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걸 할 때마다 가격을 올리는 거야. 가격이 점점 오르고 뭐 어디 스탠다드가 됐다가 뭐 프리미엄이 됐다가 뭐 그런데 또 그거를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 기지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 한정된 구역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 광고가 나와. 그러니까 그냥 무섭다.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뭐 지나가는 걸 뭐 인식하면은 이게
뭐 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치, 그냥 그치. 말로만 나오는 거야. 뭐가 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아이들에게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 거야. 막 예를 들면은 수업 애가 중에 애가 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애들이 뭐 신발이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낡았다고 놀렸어. 그래서 옛날에는 얘 엄마 그러니까 아내분이 막 위로를 해줬던 아이가 있는데 이 수술 받고 나서 광고가 나오게 된 후로 걔가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걔 앞에서 뭐 나이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혼란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구독료를 내야 되니까 그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광고가 나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급을 올려야 되는 그치, 상황에 그치. 계속 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파국으로 가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뭐 미쳤다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충당하기 위해서 남편도 어떤 선택을 하거든. 그치.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인간으로서 그게 약간 그런 거야.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공사장에 어떤 그냥 나이 어리고 되게 생각 없는 어린 청년이 같이 일을 하는데 걔가 막 뭘 비디오 같은 거를 되게 깔깔거리면서 보고 있어. 근데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 했더니 그게 무슨 어떤 되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방송 진짜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뭐 되게 비인간적인 것들이야. 그치. 막 배설물을 마신다거나 뭐 어디 안 좋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거나 막 그치. 일을 뽑는다거나 약간 이런 가학적인 뭔가를 돈을 주고 되게 절박한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남편도 뭐 돈을 벌기 위하여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블랙미러가 다 그렇지 뭐. 다 그런데 뭔가 좀 되게 세게 와닿았달까? 그치. 너무 와닿는 거지. 너무,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너무 아. 비슷한 너무 상황도 실성이다. 많고 너무 좀 힘든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보고 진짜 약간 미쳤다. 넋이 너무 나가가지고 이건 너무 힘들다. 약간 이 생각을 했었던 에피소드. 그런 적이 잘 없는데 사실 그치. 뭔가를 볼 때 이걸 왜 1편으로 넣냐? 약간 이런. 근데 약간 그 블랙미러 약간 그 전통인 것 같기도 해. 맞아. 그 1편이 1편이 세긴 하지. 세게, 맞아. 1편이 제일 1편이 좀 세고 세긴 하지. 중간에 되게 아름다운 거 한번 나오고 맞아. 막 이러는 게 약간 진짜 버릇인 것 같기도 해. 마음이 힘들었는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진짜로. 그치. 정말 여튼 뭐 그런 걸 하나 봤었고. 그냥 블랙미러는 뭐 워낙 그치, 유명하니까. 본 사람은 계속 보고 안 본 사람은 계속 안 보는 것 맞아. 같다. 근데 블랙미러는 근데 나도 되게 많이 주변에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진짜 약간 무조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한 약간 필수 교양이 맞아. 약간 교양 느낌이야. 되게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좀 놀라운 맞아. 것 같아. 이거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의 집약 버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근데 그게 그 시즌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퀄리티 유지가 된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신기하고. 신기했어. 지금 시즌 비슷한 7인데. 톤을 유지한다는 게 그리고 그거 보면서 엄마 아빠 같이 있는 데서 같이 봤는데 약간 힘들었다. 그치. 약간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이나 이런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 구입 같은 거가 진짜 소유가 많냐 그치. 가지고 되게 논란이거든 지금. 맞아. 특히 막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오프라인 시장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샀는데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라이센스를 사는 거라서 이용권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언제든지 서버에서 내려가면 그치. 없어지는 나 맞아, 거거든. 맞아.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까지 확장을 시켜서 그 소유권이 없는 거지 사실상.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대. 그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잖아. 맞아, 그거에 맞아. 대한 비유가 되게 많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의료 보험에 대한 게 지금 살짝 그 미국 사회에서도 좀 논의가 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완전 시일성 있는 음. 주제인 거야.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더 와닿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대박인 것 무슨- 같아. 맞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질투나 좀. 맞아. 맞아. 어떻게 그럼? 그럼 진짜? 너무 고급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고- 비유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능한 콘텐츠라고. 직접 맞아. 콘텐츠야 진짜. 어. 퀄리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나는 그 막 약간 필수 아까 농담처럼 필수 교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너무 신기한 게 그 블랙미러가 시즌 1, 2, 3
때쯤에서 되게 과장해서 표현했던 게 지금 다 그대로 되고 있는 게 너무 맞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뭔가 크리피하기도 하고 맞아. 좀 그 대화할 만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하나하나 주제가 되게 음. 논의되기 좋은 주제고 맞아. 그걸 하나씩 짚어준다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되게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나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돼.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깊은 고민을 낳고 이제 진짜. 전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 맞아. 아니 그거 시즌 1인가 시즌 2에 그 도널 글래슨 나왔던 거 그 기억나? 그 남편 대화 그대로 보내가지고 나 그 남편이랑 계속 대화하다가 그 실물로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 계속 얘기가 실제로 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 약간 이게 옴니버스 구성이어서 사실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한 편 한 편 보기 그렇고 내가 보기가 좀 편해가지고 골라서 본 사람들도 많은 거 맞지 같아. 맞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근데 참 간만에 봤는데 역시나 그래도 진짜 이거는 다들 한 번쯤은 보고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맞아. 가볍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기기도 나쁜 컨텐츠는 맞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 거는 너무 세서 약간 그 다음 걸 손에 못 대고 있다는 게 약간 부작용이긴 한데 아니 왜 그 돼지랑 그거 하는 그것도 시즌 1 첫 번째야. 편이잖아. 맞아. 참 세다니까. 진짜 약간 너덜너덜해졌어. 그치. 약간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약간 보고 나면 그래 이 세상 이상하다. 약간 그래 이상하다고. 내가 괜히 느끼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고통 줘야 돼 나도 알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진짜 와닿게 표현을 잘하는 거야. 그치 극단화해서 표현하는데 분명히 맞아. 그렇지 참 약간 이렇게 맞아. 되는 맞아. 딱 그 충격요법. 맞아. 내가 정신 차리라는 거지.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맞아. 나를 객관화하게 되는. 맞아. 그래서 이거를 봤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연극 엄연히 말하면 음악극이야. 그러니까 음악극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얼마 안 됐네. 학교를 빨리 나와서 탈출해서. 마티네 공연을 봤었던 건데 음악극 테일이라고 하는 공연이거든. 그러니까 제목 들어온 것 같아. 전태일 열사에 대한 얘기야. 약간 이 얘기가 주는 울림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약간 조금 그래.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영화 볼 때는 솔직히 감정이입을 되게 세게 하고 그렇긴 한 편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인물에 되게 감정이입 잘하고 감정을 되게 오롯이 느끼고 약간 이런 편인데 그게 무대는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보다가 우는 경우가 진짜 드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물론 감정이입도 되기는 하지만 영화처럼 심하게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그 음악극이 슬픈 내용이라는 건 좀 알고 있었어. 아무래도 슬픈 내용인 건 결론이. 알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 안 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난 무대 안 오니까. 난 무대 별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초반부터 진짜 너무 좀 그런 거야. 너무 슬펐어. 내용이 그랬어 아니면? 내용이 좀 그러니까 심파적인 요소가 좀 있기도 한 것 그치. 같기는 그럴 수밖에 한데 없기도 하고. 가족 얘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노동권 운동을 했던 분이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뜨겁고 막 열정 넘치고 되게 강하고 굳세고 이런 느낌이 되게 크잖아. 그치. 근데 그런 면에 주목한 극은 아니고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 분신하게 되는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내용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일단 형식도 일단 되게 독특해. 그러니까 2인극이고 남자랑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 배우가 테일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자 배우가 그 외의 모든 목소리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테일 외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연기를 하시는 거지. 신기하다. 그러고 약간 완전히 그 극에만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배우로서 설명을 해주는 관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그냥 막 레크레이션 하듯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 누구 역할 맡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신기하다.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 뭐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 사실 이 하고 있는 이 극장 자체도 되게 작거든. 한 5줄 정도 있는 진짜 작네. 관인데 되게 작고 엄청 가깝고 관객과의 그 간격도 그래서 형식도 되게 독특하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면서 배우들이 연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뭐 테일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내용은 그 전까지 분신의 전까지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그런 뜨겁고 뭐 강하고 막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에 주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했고 이런 식의 마음이 갔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에 대한 얘기였거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울림이 큰 거야. 진짜 물론 그 앞쪽의 얘기는 내가 처음부터 눈물 나왔다고 했던 그 앞쪽의 얘기는 가족의 얘기가 되게 많아. 엄마 얘기도 있고 동생들도 있으셨대. 그치. 그래서 동생들 생각하면서 막 일을 하고 사실 이분은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되게 슬픈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슬픈 얘기가 있기도 하지. 근데 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선택까지 할 수 있었지? 약간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나라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성향만 보고 생각했을 때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마음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그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선택들이 다 되게 대단하고 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과 내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선택을 내리기까지 엄청난 고뇌와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거를 막 분신을 하러 나가면서 끝이 났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의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구호 같은 거를 혼자 막 되뇌이면서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걸어 나가면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사실 노동에 대한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왜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살아가면서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 조금 부끄럽지만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계기가 없으면 그니까 사실 뭐 되게 멀게 느꼈어 사실. 그치. 그래서 주목을 하지 않았었고 나는 서울역 이런 쪽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을지로 십청 이런 데도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시위가 되게 많잖아. 그치. 맞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니까 약간 얻어 맞은 것 같은 거야.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런 뭐라 그러지 2차 산업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한 여기까지 온 나라였는데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엄청 복합적인 생각이 막 되게 많이 와닿았구나. 든 거야. 이게 너무 와닿은 거야. 너무 내 심장으로 되게 박혔어. 궁금하다. 너무 약간 이거는 사실 뮤지컬이랑 연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잘 느끼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큰 이야기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보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못 봐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너무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큰 마음을 먹고 가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몰라도 이제 방심했다가 그래서 그치. 확 얻어맞은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모르겠어. 나는 사실 뭐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가 그걸 뭐 억지로 감추는 사람은 아니어서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렸을 때도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 비교적. 그러니까 난 그것도 솔직히 운이라고 생각하긴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우리 해피엔드처럼 내가 잘나서 그걸 먼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 생각이 들어차기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차서 나이를 먹고 나서는 그 생각이 들어찰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 오히려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제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나는 그걸 지금 메이가 느꼈던 감정을 되게 일찍 느꼈던 편이어서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전태일 평전 읽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그 평전이 되게 내용이 비슷해. 그 평전도 되게 그 기반으로 했다고 했었어. 그 조광래 변호사인가? 조광래 변호사 그 되게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 쓰신 거기도 하고 되게 잘 쓰셨어 또 글을. 맞아. 되게 슬프게 쓰셔가지고 글을 되게 평전인데 약간 소설처럼 써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뭐 낭독회 같은 거 하는 이벤트도 있었어. 그 평전. 맞아. 그러니까 그 책이 뭐 제일 유명한 책이긴 해서. 그래서 그 뭐 전태일 관련된 컨텐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나 스스로도 모르게 편견이 있었던 것도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좀 그랬어. 좀 상투적이라 해야 돼. 그렇지. 좀 뻔할 상투적이다. 거다. 맞아, 뭐 맞아. 이렇게 얘기를 나도 그 생각할 정도의 수 있어. 생각이었어. 너무 베이스라서 그래. 시작이라서. 맞아. 그치. 너무 옛날부터 들어온 워낙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반복된 거기도 맞아, 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이게 뭔가 오는 게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지긴 하네. 가서 봐야겠네. 나는 전태일 평전을 작년에 처음 읽었어. 아 진짜. 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뭐 여러 권 좀 골라서 읽을 일이 있었는데 이 책을 심지어 또 힘들게 찾아서 읽었어. 절판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에도 막 저기 어디 서고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생각보다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 책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읽나? 왜냐면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찾아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말해준 내용하고 되게 진짜 비슷하고 사실 그 분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진짜 그 앞에 어렸을 그치, 맞아.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서울에 환경에서 왔던 이야기 그게 엔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맞아, 그런 맞아. 나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성격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어떤 연민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야. 맞아. 그래서 막 자기도 힘든 상황이고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자기도 그치, 집에 그치. 걸어가야 맞아. 되는데 맞아. 거기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어린 직공들, 친구들, 맞아. 자기 동생 같은 친구들을 다 챙기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 이게 시작된 거고 이게 결국 어떤 그냥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게 맞아. 어떤 이 평전도 그렇고 지금 이 극도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일찍 읽은 편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전태일 평전을. 그런데 뭐 읽고는 필독서는 아니니까 사실. 그치 찾아 읽어야 그치, 읽을 그치. 수 있는. 찾기가 힘들어서 그 책을. 그치, 맞아. 아니 이렇게 잘 알면 소개하지도 싶은 않고. 거야. 그치. 근데 진짜 읽었을 때 나도 너무 아직도 생생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했을 때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그냥 좀 지루할 줄 알았어 솔직히. 안 지루해. 근데 책 진짜 맞아. 잘 쓰셨어. 진짜 재밌었어. 맞아. 보면서 약간 진짜 소설 읽는 약간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읽는 맞아. 느낌도 들고. 맞아.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예상 밖의 얘기여서 나도 좀 약간 얻어맞은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떤 내 가까운 친구랑 얘기할 때 뭘로 얘기를 했었냐면 그 오징어 게임 원에서 그 저기 이정재가 맡았던 그 배역 주인공 배역이랑 다른 배역이 그 불침번 쓰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 불침번 쓰는 장면에서 자기 과거 그 이정재가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 쌍용차 사태를 대놓고 비유하는 장면을 인서트로 그래? 더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내 친구는 이거 과거에 그러니까 50년대 그 친구가 나랑 그런 걸 좀 공유하는 친구여서 그 50대 남자가 상처받은 중년 남성이 과거에 그 자기 운동권 시절을 추억하는 이 플롯이 난 너무 별로다. 이 과거 설정이. 근데 내가 거기서 반박했던 게 근데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나온 콘텐츠들이 과연 노동운동이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맞아. 난 이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랑 노동은. 왜냐면
우리가 7, 80년대 민주화 운동 붐이 막 불고 막 흔히 얘기하는 학생 운동권 지금 맞아. 사실상 정치 주력으로 올라와 있는 그걸 하다가 90년대 총파업이 있었고 근데 그게 아주 처참하게 밟히고 짓밟혀서 사실상 그때 노동운동 맥이 끊겼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 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나는 좀 재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억지로라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황동혁 감독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되게 그걸 되게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을 혐오하는 건 아닌데 노동 운동은 혐오해. 맞아. 그걸 좀 느낄 때가 많거든. 그리고 뭔가 좀 이미지를 그렇게 고착화 시켜 놓은 게 그치. 약간 다가가기가 좀 힘들게 맞아. 한달까?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게 한달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긴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번 정부 때는 사실 개헌 때문에 싸우기 바빴고 맞아. 저번 정부 때도 그 내부에서도 말이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노총들, 양대 노총들 내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과연 10대나 20대, 30대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도 이게 어필이 되겠냐. 이게 전혀 재미없어 보인다. 쉽게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된다. 이게 내부에서도 되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그 내부에서도.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너무 유난 떤다라고 생각한다고 많이 느끼거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그런 그 크랩이나 뭐 시리얼이나 이런 방송사들이 뉴미디어 콘텐츠 하는 것들 보면 거기서 이제 불특정 다수 20대 모아서 인터뷰하고 이런 콘텐츠들 보면 내가 너무 거기에 친숙하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 내가 거기에 너무 우호적이구나. 그러니까 다 그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20대가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20대가 꼭 그렇다라기보단 내가 보기엔 전 세대가 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흐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 이게 아까 매일 얘기한 것처럼 닿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맞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끊겨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나는 뭐 대표적으로 전장현 관련된 시위 같은 경우에서도 왜 20, 30대 그렇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20, 30대가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건 되게 나쁜 해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르는 그치 그 거지. 싸움이라는 그러니까 사회 운동이라는 거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시민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교육을 뒷전으로 놓기 때문에 낯서니까 당연히 경계하는 거야. 처음 보는 음식 같은 거야. 되게 그렇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취두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거부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꼬이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난 제일 황당한 게 왜 그 시위를 하는데 다른 의제를 가져오냐. 근데 사실 그게 투쟁의 기본이거든. 그치. 다른 거 협박하는 거야 원래.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거든. 그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제 가져와서 싸우는 게 원래 연결이 안 될 수가 정상인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단체가 원하는 거를 다른 행동으로 다 퍼뜨려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논의 단계다 보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노동운동 얘기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다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 너무 다른 나라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노동운동 출신 정치가님들도 엄청 많고 맞아. 특히 유럽 쪽은 더 그렇지. 근데 막 심지어 보수당에서도 노동운동 출신이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런 것만 하면 되게 변절됐다. 맞아. 배지 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공존할 이렇게. 수 있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건 맞아. 노동운동 완전 이쪽 그리고 절대 변질 맞아. 다른 데로 가면 변질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다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태일 같은 노동운동 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당연히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치.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전형적인 20대 청년이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얻어맞은 것 같았어, 진짜로. 너무 좀 신기하네. 그래서 보고 내가 너무 울어서 보고 나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 나 오열하고 왔어. 눈이 퉁퉁 부었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치 머리 아프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지금 표가 2개인가 더 있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이런. 그 표를 미리 끊어놓은 거야? 그치. 티켓팅은 이미 해놓은 거고. 대단하다. 그 한국 볼 때 내가 좀 여러 번 봐서 다른 것도 미리 해놓는구나. 그냥 마음에 드는 캐스트로 이렇게 그냥 몇 개 잡아놨었는데. 그치 또 그 캐스트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치. 그게 조합이 있잖아. 그래서 재밌겠다. 이거 좀 보고 싶긴 하네. 2개 더 남았는데 이걸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우리 단톡 당근을 올릴래? 선착순 이렇게. 내가 살게. 근데 지금도 자리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 어때? 7월까지 한다고 다음 주에 마지막 티켓팅이 있어.
그 지금 하는 드라마 중에 노무사 노무진 그런 그렇지, 드라마 그렇지. 하더라고. 맞아. 그 나는 임순례 감독이 하시는. 난 돌리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되게 직관적,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 직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대놓고 그치. 얘기하는 너무 거. 대놓고 전태의 막- 귀신 씌운 거라며.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계속 공론화가 조금씩 됐던 그런 노동 관련 뭔가 사건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차용을 하고 계시고 나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보다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들인 거야 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익숙한 것도 짜증 나고. 그치. 그리고 내가 시민사회 뭐 관련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토론 주제에서 약간 기본적으로 나오는 의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시민 교육 그리고 뭐 거버넌스가 얼마나 얼마나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아니면 시민 참여가 뭐 얼마나 민과 관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적정한가? 뭐 이런 토론을 하는데 그치. 그 항상 나오는 얘기 그거야. 그 노동운동 아니면 뭐 노동운동 하는 단체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에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근데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 그게 뭐 막을 수 있는 흐름이야? 그 너무 자연스러운 그치. 어떤 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있었는데 그게 어떤 토론의 의제가 된다는 게 그치. 신기한 거야. 난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치. 어쨌든 그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말했던 맞아. 것처럼 그래서 나는 최근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궁금하긴 하다 진짜로 그 드라마도 그냥 근데 그런 드라마가 뭔가 새로운 시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진짜 그냥 맞아. 거의 뭐 다큐인데 그냥 그 뭐 시어폰이 쓰였다 그거 빼고는 다 그냥 다큐인데 그 드라마가 막 그냥 계속 재방송도 하고 방영되고 있는 걸 보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거 그치. 최근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시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유행이 좀 부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얘기를 노무사나 이런 노동 관련된 얘기를 그러니까 좀 한국 콘텐츠에서 좀 비어 있는 공간이었어가지고 약간 블루오션이어서 그게 뭐 상업적인 의도든 뭐 맞아. 정치적인 의도든 글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작년 여자 해야 할 일인가? 그 영화도 그렇지. 잠깐 맞아. 화제였지. 비슷한 주제로. 맞아. 그 해야 할 일이 명필름 작품인데 명필름에서 테일이도 있었지 애니메이션. 맞아. 그랬다. 뭐 맞네. 그렇구나. 나 컨텐츠 진짜 많아. 나 많아. 우리 다 화수분이야. 그래서 나한테만 그럴 거 없어. 그래, 각자 분야가 다른 거지. 그게 톡 치면 나오긴 해. 아니 이거 시간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아니 같은데. 얘기해. 한번 사이클은 돌아야 돼. 그럼. 그래. 내가 갖고 온 건 나는 하라한테 당해서 가져온 게 그 넷플릭스의 외교관이라고. 근데 진짜 장난 아니지. 정말 재밌어. 그래 이유가 있어. 진짜 미친 것 같아. 많이 보는 만큼 추천하는 건 진짜 재밌다는 얘기야. 많이 보니까 재밌는 것만 맞지? 추천하는 그 거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 뭐 우리 뭐 사적 자리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지만 그냥 외교관 얘기거든 진짜. 진짜 그냥 외교관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 하극상이랑 똑같아. 그냥 외교관 얘기야. 진짜 야구 얘기만 하고 외교관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신혼 얘기를 해주면 이제 부부 외교관이 있어. 근데 남편이 약간 잘 나가는 외교관이야. 되게 핫해. 막 그 정부 그러니까 미국 외교관인데 스타 외교관. 정부가 어떤 요인하고도 다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교관인데 스타 외교관. 진짜 너무 안 붙는다. 근데 그 아내가 있어. 근데 아내도 외교관이야. 근데 원래 둘이 같이 그런 중동 지역에 있었어. 그래서 남편은 대사로 있었고 그 대사의 차관 같은 느낌으로 그 서브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이스 같은 느낌으로 그 원래는 부부가 같이 일을 했던 거야. 근데 뭔가 그 스포가 돼서 얘기했으면 뭔가 그런 정치적 백악관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번엔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 외교관 이 주인공이 그 엉뚱하게도 영국 대사로 가게 된 거야. 자기는 중동 전문가인데. 난 중동 전문가고 중동에서 온갖 그 일을 다 겪은 사람이어서 나 다음 주에 중동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 둘이 막 짐 싸고 있어. 1편 보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영국으로 보낸 거야. 근데 영국 자리가 정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자리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그냥 그 두 나라가 되게 특수관계잖아. 과거에는 같은 나라기도 했고 독립해서 떨어져간 나라인데 지금 힘이 역전돼 있는 되게 독특한 관계니까 그 유럽의 어떤 연결고리기도 하고 영국이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런던 대사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정말 이거 좀 들으면 진짜 개재미 없을 것 같잖아. 근데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그게 재밌어진 이유는 이 사람은 원래 중동에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막 전화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대화하면서 거기서 매번 일어나는 그런 무장 분쟁 같은 거를 해결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영국 대사는 훨씬 더 얌전한 자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그런 자리, 되게 나이 많은 외교관들 가는 그런 자리에 너무 젊고 활달한 외교관 보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근데 또 남편하고의 문제도 있어. 남편도 다른 대사로 간 게 아니라 같이 따라와. 근데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이 자꾸 막 개입하고 그걸 막 튕겨내기도 하고 도움도 되고. 근데 이 남편 이 배우 이름 왜 생각이 안 나냐? 그 배우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얄미워, 진짜. 로퍼스 스웨이를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검색하시면 알 거거든.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어서. 근데 이분도 진짜 연기 미쳤고 그 주인공 캐리 러셀도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다른 배우들도 진짜 미쳤어. 연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약간 개그적으로 얘기를 하면 로리킨이요. 그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그 블랙미러 1에서 그 돼지랑 해야 되는 그 총리가 여기서도 총리로 나오거든. 여기서도 영국 총리야.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좀 젠틀한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그 블랙미러에서는 여기서는 약간 개차반 총리거든. 약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약간 그런 총리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관계들을 다 조정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계속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탐정물 같기도 해. 그렇네. 뭔가 일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근데 그 메이가 많이 얘기했던 그 일 잘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세. 아 진짜. 그 여기서도 어쨌든 이 남편이 그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받은 건 아니거든. 그냥 사모님으로 있어. 자기를 막 사모님이라고 불러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뒤에서 자꾸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뭔가 일을 벌리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여기도 차관이 있을 거 아니야. 차석 그 대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차석 대사도 진짜 캐릭터가 좋아. 맞아. 그래서 이 합이 진짜 좋고 그리고 참 이게 데보라 칸이라고 그 그레이 아나토미랑 웨스트 윙 이런 거 했던 원래 작가였다가 이제 최근에 프로듀서 하고 있고 홈랜드 프로듀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진짜 유명하거든. 그때 왜 우리 그 이렇게 사건 현장이 되었다 그 사람만큼이나 맞아. 이제 되게 떠오르는 맞아. 이제 프로듀서급으로 떠오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웨스트윙 후반 살렸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거든. 웨스트윙이랑 다 뭔가 수습용 프로듀서로 들어갔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위키피디아에도 사진도 안 걸려 있어 아직도. 이렇게 유명해졌는데도. 그래,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획이 들어가서 한 게 이번에 첫 작품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원래 글은 잘 쓰는 사람이었고. 괜히 고장은 되어 있는 그렇지. 이제 사람. 쇼러너나 프로듀서로는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건데 와 근데 진짜 미친 것 같아. 정말 재밌고. 너무 보면서 약간 아까 하라 얘기한 대로 좀 부럽기도 했어. 지수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능력이. 그러니까 몇 달 전 현안을 그냥 막 갖다 쓰거든. 맞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막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나오진 않아. 약간 조 바이든에 가까운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그치. 뭐 제작 시기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치. 몰랐겠지 얘도 당선될지. 근데 이제 너무 재밌고 그리고 관계가 진짜 많이 나와. 뭐 이제 부통령부터 비서실장 이제 그 백악관에 관련된 사람들도 계속 캐릭터가 투입되거든. 맞아. 근데 이 핸들링이 완벽해. 그러니까 보통 캐릭터로 되게 들어가면 되게 귀하다. 되게 되게 안정감 있어. 되게 도구적으로 쓰이거나 그러니까. 막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 부통령 부통령 캐릭터도 진짜 미쳤거든. 맞아. 뒤에 나오는데 이거 스포라서 맞아.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되게 스토리가 촘촘해. 어. 촘촘하고 밀도 있고. 근데 어. 그러면 보통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거나 뭐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 근데 약간 그 워낙 말이 빠르고 그래서 정보량이 약간 대사가 이게, 많구나. 이게 그 비유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래서 약간 지적인 비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호흡도 그래도 빠르고. 근데 그래도 쭉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캐릭터가 진짜 미쳤는데 또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캐릭터가 뭐라고 해야 되지 걔 누구야? 피카소 그림 보면 그 피카소 그림이 사실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을 깨는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평론가들이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그 왜 그 우는 여인 이런 거 보면 그 옆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고 맞아. 뒷모습도 있고 막 윗모습도 있잖아. 근데 이게 시간을 깨는 거지. 그러니까 한 시간에는 우리가 한 면밖에 못 보는데 그거를 시간을 깨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약간 외교관의 캐릭터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입체적인 면이 너무 다 그대로 드러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해피엔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캐릭터라고 이렇게
고착화를 시켜버리잖아. 아, 쟤는 뭐 똑똑하고 이런 역할. 말 잘 듣는 캐릭터. 왜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중간중간 적절한 방식으로 깨거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게 깨. 맞아. 그냥 사실 반전이지롱 사이코패스지롱 뭐 이게 아니라 되게 타당한 방식으로 적정한 감정선으로 해서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막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맞아. 진짜 이게 옆에서 보고 픽션이라는 있는 것 생각이 같아. 잘 안 들 진짜? 정도로. 시리즈에서 탄탄한 캐릭터를 만나기가 참 생각보다 어렵지. 어렵다고 그 시즌에 생각하거든. 거듭하면서 막 깨지고. 그래 맞아 그런 자기들 경우가 마음대로 진짜 바꾸고. 많으니까 애정이 사라지고 이런 캐릭터는 귀하다. 근데 시즌 1하고 2도 너무 잘 붙고.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웃긴 게 왓챠피디아 평 들어가면 다들 작품에 대한 평은 안 써 있고 시즌 3 내놓으라 그러거든. 내놔야 돼. 진짜 내놔야 돼.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시즌 3 얘기만 해 사람들 말은. 시즌 3 아직 안 내놔라. 나왔거든. 내놔라. 그래서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하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나는 하라를 되게 신뢰하게 됐어. 신뢰해. 지금 책방 타율이 좋아. 그래서 아니, 하라가 얘기해서 그냥 그 내가 최근에 뭐 전에 나이트 에이전트라고 전에 보던 거를 끝내고 근데 그거 나이트 에이전트 왜 이렇게 오래 봐? 아니 난 너무 아니, 오래 내가 보는 거야. 바로바로 보질 못하고 그냥 잘라서 며칠 있다가 아. 보고 막 이래가지고 늦게 본 건데 다음에 뭐 볼 거 있나 하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추천해 준 거. 그래서 외교관? 그래? 이러면서 그냥 봤는데 아이고 나 진짜 않지. 엄청났다. 근데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난 이거는 약간 호불호 안 갈리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걸 맞아. 생각해. 근데 약간 나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 에피소드별로 뭔가 사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 아, 그래? 근데 한 3, 4화씩 묶여 있어. 그 사건 해결이. 흐름이 놓칠 수도 있긴 해. 막 끊어서 맞아. 보면. 그래. 근데 그래도 막 다른 그냥 쭉 이어지는 작품처럼 쭉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셜록류에 가깝다는 거 아니야? 셜록보다 호흡이 길어. 아 그래. 그거보단 긴. 한 두세 편에 한 안건씩 해결이 되는 그 거야. 이게 정치 문제라 다 연결돼 하긴 있고. 그렇겠네. 근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기가 막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와. 되게 미국적이면서도 하여튼 좋아. 대사도 진짜 하여튼 좋고. 좋아. 아니 이게 다 좋다는 말밖에 못 하는데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어. 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게 되네. 네, 뭐 그-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재밌어. 지금 내가 지금 시즌 2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시즌 2 마지막 화만 못 봤거든 지금. 아 진짜? 그 시즌 2 마지막 화가 나오기 전에 시즌 2 마지막 화 전화가 엄청난 걸 터뜨리고 끝난단 말이야. 폭탄을. 그래서 지금 빨리 보고 싶은데 바빠서 못 보고 있어. 진짜 재밌다. 진짜 이거는 뭐 정치, 그러니까 그냥 스릴러 싫어하지 않는 분이라면 맞아. 누구나 다 재밌게 이 볼 수. 지금 목소리만 듣고 계시겠지만 둘이서 레이저를 거의 쏘면서 나한테 안 보면 죽일 것처럼. 또 보면 기분 좋아. 뭐, 뭐 그렇게 뭐 우울한 이야기. 맞아, 우울한 얘기야. 내가 보기 이거 뭐야 블랙미러랑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 번갈아. 적당히 적당히 융화되는구나. 융화돼. 무조건 일이 해결되면서 끝나긴 해서. 아 진짜. 아 좋다. 그런 거 좋다. 마음을 다칠 일은 없다. 그니까. 그리고 캐릭터. 캐스팅도 어떻게 그렇게 찰떡으로 했나. 캐릭터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명 애정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골라서 좋아할 이 수 중에 네 있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있겠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그런 판타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소년 만화 같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원피스 뭐 나루토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봐도 돼. 포켓몬 네가 마음에 드는 한 마리 골라라 약간 이런 느낌. 우르르 나오고. 캐릭터 진짜 좋아. 맞아. 되게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오늘도 뭐 추천 잘 받아갑니다. 오늘도 1년치 또 생겼어요. 자, 저희가 오늘 훌훌 털어낸 사담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약속이 파토나셨거나 갑자기 무료한 주말이 되셨다면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콘텐츠로 주말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나누고 싶은 수다가 생기면 다시 사담 스타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